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지향하는 김로벨TV입니다. 어제, 그러니까 9월 26일 월요일 우리나라 주식시장 코스피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루에 무려 69포인트가 이제 하락을 해서 2220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것이 2000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는 일주일에 평균 한 100여 명만 보는 재미도 없고 뭐 별 볼 일 없는 유튜브라고 할 수 있지만은 오늘 내용은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 영상을 조금 보시기 때문에 소수의 시청자들만 그 혜택을 본다고도 할 수 있죠.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걸쳐 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한때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3,300을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불과 1년 반 조금 넘어서 2200대로 내려왔으니까 한 1년 반 사이에 3분의 1이 날아간 거죠. 그때 전문가들이 뭐 방송에 나와가지고 10만 전자, 삼성전자죠. 10만 전자 가자 해서 500만 명이 뭐 주식을 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아직도 5만 전자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저는 오래전서부터 여러 차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위기가 닥치면은 그것이 블랙스완이냐 아니면 코뿔소냐, 그런 이제 논쟁이 있죠. 블랙스완은 없는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위기가 닥치는 거, 이거를 블랙스완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코뿔소, 회색 코뿔소, 이건 우리가 보이죠. 회색 코뿔소가 우리 근처에서 놀고 있는데도 그게 이제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닥치는 위기, 그건 이제 회색 코뿔소라고 그랬는데, 이 두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린 거는 블랙스완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위기, 즉 회색 코뿔소가 달려오고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국 이제 탐욕 시리즈를 제가 여러 번 올렸는데, 이게 탐욕이 불러온 이제 파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금까지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 지금까지 보낸 경고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버블 지수를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2022년 8월 제가 만든 버블 지수 코리안 버블 인덱스는 88.2입니다. 그리고 2008년 이후의 최고는 91.6이었습니다. 이게 2021년 12월인데 물론 약 3포인트 정도 떨어졌지만은 아직도 굉장히 버블이 끼어 있는 상태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 밑에 있는 거는 역대 정권의 그 재임 기간 중 버블 지수를 평균을 낸 겁니다. 이명박 정부 때 60이었습니다. 평균. 박근혜 정부 때 63, 문재인 정권 때 77 이었는데 2021년 12월이면 이게 91.6까지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버블이 상당히 끼어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과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는 자산 시장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경제가 성장했으니까 이렇게 이명박 때 60, 박근혜 때 63, 문재인 때 77로 늘어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버블 지수는 매해 GDP에다가 연동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반영하고 버블이 얼마나 끼었느냐, 거품이 얼마나 끼었느냐를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나라 실물 경제 수준에 비하면은 이명박 때 60, 박근혜 때 63이면은 박근혜 정권 평균 이명박 정권보다 5%의 버블이 끼어 있었고, 문재인 정권
정권 때 평균이 77이라는 거는 60이었던 이명박 정부에 비하면은 한 30%의 버블이 끼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2021년 3월 1일서부터) 제가 동영상을 시작했는데 첫 번째 동영상이 디스토피아에 관한 겁니다. 이게 디스토피아가 다가오고 있다 해서 무려 5개의 영상으로 시리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스토피아는 뭐 통치 구조, 계급 구조도 얘기했지만 이런 경제 시스템의 붕괴, 그래서 제목 자체도 자극적으로 코로나19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더 무서운 세상, 경제가 파국을 맞는 어떤 디스토피아가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2021년 9월 23일하고 29일 두 차례에 걸쳐서 화천대유,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공무원 정치, 우리나라 지배 계급이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돈을 몽땅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이거 국민 재산을 강탈하는 카르텔이다 라고 좀 심하게 비판을 했죠. 그 다음에 2022년 1월 1일, 그러니까 신년 첫 해에 첫 영상을 올리면서 참 좀 죄송하지만은 그 내용 중에 올해 경제가 굉장히 위험하다, 뭐 신년 대예측하면서 경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유동성 장세는 마감이 된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고, 그리고 환율도 상승한다. 그런데 노통화 스와프, 미국과의 달러 원화 통화 스와프 없다, 기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부동산 하락하고 주식 상승세는 마감한다. 그리고 물가 상승이 일어난다. 이걸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이런 얘기를 할 적에 저 경제 전문가도 아닌 김로벨이 무슨 저런 얘기를 하나, 뭐 어서 주워 듣고 하나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었지만은, 아마 금년 초에 이렇게 과감하게 거의 뭐 제 예측이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한 전문가들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2002년 3월 8일,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제가 올린 영상이, 자 이제 정치에 대한 관심을 이제 털어버리자, 모든 것 끝난 뒤, 오히려 이제 경제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더 관심을, 각자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되든, 즉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던 경제는 침체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각자 도생해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다음 달 4월 1일하고 5일 두 차례에 걸쳐서 탐욕 시리즈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버블은 탐욕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데, 버블이 급속히 빠지거나 터졌을 적에 미국에서는 2007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다. 그 결과가 어떤가, 얼마나 비참한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이 버블이 터졌을 적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간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6월 17일에는 아직도 주식을 사야 된다 뭐 이런 사람들이 하도 많아 가지고, 제가 주식을 팔아먹기 위해서 뭐 동학개미니 서학개미니 하면서 민족 담론까지도 이용한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좀 머리 박아라, 그러니까 입 좀 다물고 있어라, 이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10만 전자 간다고 떠들면서 주식 사라고 한 사람 지금은 5만 전자입니다. 그래서 빚내서 삼성전자 산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이런 말씀까지도 드렸죠. 그리고 7월 2일 결국은 하도 답답해서 잘 모르는 일반인들한테 좀 참고가 되고자 제가 한국 버블 지수, 코리안 버블 인덱스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버핏 지수, 가계부채, 그 주택 가격, 통화량 해가지고
자, 80 이상이 되면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때는 자산 시장에 들어가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이 버블 지수를 보면은 미래가 보인다.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공황, 이게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주식을 사고 또는 집을 사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9월 16일에는 8월달 KBICS를 공개했습니다. 오히려 더 그 몇 달 전보다 더 올랐어요. 88.2. 그래서 왜 이렇게 통화를 팽창시키느냐. 그래서 과열이 아직 식지 않았다. 한국은행 제발 정신 차려라. 라고 심지어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인 9월 20일 제가 그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중에 하나인 부티풀에 나가서 이 KBICS를 소개하면서 잘못하면 지금과 같은 과열 상태에서는 잘못하면 벼락 거지가 될 수 있고 지금 세계 각국은 금리를 올리면서 결국은 버블을 빼겠다라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부 분들은 또 그럴 거예요. 정착자가 무슨 뭐 그런 얘기를 하냐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걸 예측하는데 무슨 전문가가 있습니까? 예측이 맞아야지 전문가지요. 여러분 뭐 미국의 그 유명한 그 투자은행이죠. 뭐 모건 스탠리니 또는 JP 모건이니 그 전문가들이 연초에 엄청나게 예측을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 주식이 오를 거라고 미국 주식이 오를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연초에 비하면은 최근 들어서 미국 그 페드가 금리를 세 차례나 아주 과격하게 올리니까 그때 가서 말을 슬슬 바꾸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황당한 게 아니라 저 나름대로의 뭐 감은 아니고 우리가 상식 수준으로 판단을 해도 그렇게 돈을 뭐 코로나다 뭐다 해가지고 경기를 부양한다 해가지고 돈을 풀었는데 어떻게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동향을 보니까 이러한 경고, 예측의 바탕을 둔 경고가 맞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소수 시청자 분들도 제가 그동안 올린 영상을 꾸준히 보셨으면 아마 다시 생각이 날 겁니다. 아 정말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구나. 10차례 이상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앞으로 더 비관적이라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음 영상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